8월 하향 곡선을 그리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태풍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으로 다시 2%대로 높아졌습니다. 1%대로 내려선 지 석 달 만에 다시 오른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물가는 1년 전보다 2% 올랐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0.7%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깨고 넉 달 만에 처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49.6보다 크게 개선된 51.5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의 개선이 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제조업 PMI가 확장 수축의 분기점인 50을 넘어선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PMI는 2009년 이래 처음으로 2달 연속 위축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중국의 제조업 PMI가 49.8을 기록해 전월 49.2에 비해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 경기 확장 추세로 간주할 수 있는 59가 내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 탭 10.1 태블릿 PC의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습니다.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됐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지난 8월 배심원 판결에서 기각되자 삼성전자는 판금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와 내일 또 개천절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4분기 첫 거래일이자 10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딱 2천 정도이고요. 강보합권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기관은 역시 팔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개인과 함께 코스피 쪽은 매수세를 들여보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그래도 이틀 연속 오르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연휴 보내는 동안 호황제가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섞여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빠르면 이번 주 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스페인 금융권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이 어떻나 테스트를 했었는데 은행권에 필요한 충당금 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서프라이즈를,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재료가 섞여 있는 가운데 오늘 굉장히 조용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늘 지난번 고점을 벗겨내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부 게임과 엔터주들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실까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4분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증시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반등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 이르면 이번 주 말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력 역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됐죠. 필요한 전략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후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께는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원달러 환율 등락에 따른 증시 향방 미리 설정해보고 LG전자 지금 사도 괜찮을지 종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ICD가 오늘 주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라고 합니다. 제비스탁 이정복 대표님이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 함께 하실 텐데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전까지는 상승 추세 이어갈까요? 기관이 코스닥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중소형주 랠리는 계속될 수 있을지 현재 동원산업으로 30% 넘는 수익, 에스텍파마로 10%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포트에 담긴 종목 분석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추석 연휴를 보낸 뒤에도 2,000선 부근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진행되는 세계 각국의 이 정책 효과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제조업 지표 서프라이즈의 10월 첫 거래일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현재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2% 상승한 2,000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폭이 좀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 우위를 지키고 있고요. 개인 역시 5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을 시작한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9% 상승한 528.47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소폭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역시 3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되고 유로화와 코스피가 장중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좀 눈치 보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50전 상승한 111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10.1이 미국에서 판매 재개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1% 주당 23,000원씩 오르면서 13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0.14%, 그리고 기아차는 오늘장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3분기 실적 우려로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던 기아차는 저가 매수 심리가 강화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2,300원씩 오르면서 7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대로 오르고 있네요. 현재 신한지주 1.58%, 한국전력도 1.25%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만 0.66% 약보합권에서 2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1% 상승하면서 2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소폭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다음이 0.88% 약보합권에서 112,500원에 CJ홈쇼핑과 서울반도체 역시 각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오늘장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CJENM도 1.89% 상승 중이고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영국 싱글 차트 1위까지 차지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1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10% 넘는 급등세에 10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포스코 ICT도 3%대 강세, 위메이드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주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호재 소식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71% 상승세고요. LG전자가 1.16% 하락하면서 현재 6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1.59%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기가 0.83%, 그리고 삼성테크윈도 현재 소폭 상승 중입니다. 음식료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리온은 주가가 10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황제주 대열에 올라섰는데요. 현재는 소폭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1.65% 강세를 유지하면서 9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제가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롯데칠성이 2%대로 상승 중입니다. 농심 역시 7.34% 급등하면서 2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상 역시 4%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계속된 이 대선 후보자들의 행보에 관련주들이 재차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는 전거래의 상승세를 이어서 오늘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랩이 8.62% 오르면서 8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솔고바이오는 11%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잘만테크가 6.62%, 그리고 우성사료가 11%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재 써니전자가 13% 넘는 급등세에 미래산업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상승세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보령 메디앙스 현재 1.96% 상승 중이고요. 비트컴퓨터 7% 넘는 급등세입니다. 현재 아가방 컴퍼니도 2%대로 오르고 있고요. 이지가 3.31%, 그리고 서한도 2.22% 오르면서 현재 1,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질세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관련 테마주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손이 1.5% 상승 중이고요. 우리들 제약이 3% 가까운 강세,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 1.36%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조광페인트도 1.59% 상승하면서 7,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싸이 열풍에 K-팝의 인기도 이어지면서 현재 엔터주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습니다. 엔터주 살펴보시면 현재 YG 엔터테인먼트는 8%, 9% 가까운 급등세고요. SM 역시 2.35%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JYP&T도 2.39%,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11%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키스트가 4% 가까이 오르면서 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이밍 캔디팡의 사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관련 모바일 게임주들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캔디팡은 위메이드의 손자 회사인 링크 투모로우가 개발했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조이맥스인데요. 현재 위메이드와 조이맥스 모두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게임비도 5.44%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이 국민 게임으로 등극한 애니팡의 인기에 호재를 외치던 YD 온라인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7,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10월 첫 거래일이자 4분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각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긴 했는데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요. 우리 증시 어디로 가는 걸까요? 4분기 증시 전망을 각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4분기 시장 전망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은요, 연말 미국의 재정 절벽과 경기 회복 강도에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2,1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우리 트루프렌드 한국 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역시 풍부한 유동성이 2,100까지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역시 실적은 좀 신경 쓰이나 봅니다. 대우증권은 양호한 유동성 여건이 계속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했고, 신한투자증권도 역시 전반적인 증시 레벨업을 기대한다라면서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100 보는 곳이 많네요. 이어서 현대증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현대증권은 2,150까지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죠. 밸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요. 기업 이익이 상승으로 턴하기까지는 그러나 다소 시간이 역시 걸릴 거라는 의견입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대신증권은 그러나 2,050까지밖에 보지 않습니다. 2,050포인트에서 올해 주가 상승이 끝날 거라고 했고요. 특별히 10월 중순이 주가의 고점이 될 거다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대두증권은 1,970에서 2,120 속도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 상승을 점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투자증권 보면요, 유동성 효과가 나타날 건데 연말로 갈수록 세 가지 변수, 미국의 재정 절벽,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 리스크는 부각될 것이다. 동양증권은 글로벌 정책 공조로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풍부해지면서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하나투자증권도 10월은 강세가 유지될 거라고는 했지만 대선 있는 연말은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대선의 특별한 변수를 꼽아줬습니다. 이어서 4분기 관심 업종 역시 차례로 보겠습니다. 10개 증권사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IT와 경기 소비재 금융 각각 탑픽으로 삼성전자와 CJ홈쇼핑, 현대해상을 꼽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쉘가스 수혜주죠. 한국가스공사와 역시 아이폰5가 판매가 조금 더뎌진다라는 소식에 반사익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탑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한투자도 역시 IT와 차, 미국향 경기 민감주 얘기를 했고요. 정유와 비철금속주 역시 경기 턴을 기대한다면은 소재 쪽 빼놓지 않고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은 IT, 휴대폰, 제약, 바이오, 우먼, 엔터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유망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미국 역시 소비에 주목하자 IT 자동차 비중 확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대신증권은 이제 내년부터 좋아질 것에 대한 4분기 선취매 관점에서 항공과 해운, 조선을 한번 사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상반기에 좀 많이 빠졌었던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짜보면 어떨까 의견을 내고 있고요. 우리 투자증권은 갤럭시 제품군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 삼성전자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네요. 동양증권은 IT, 화학의 기계까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제일모직과 KB금융을 콕 집어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KB금융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저평가, 금융주의 재반격을 예상한다라는 이유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분기 증시 전망 들어봤는데 오늘 특별히요. 대신증권 컨설팅 랩으로 가서 이영준 연구원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00, 2150까지 4분기 보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대신증권은 2050에서 올해 주가 상승이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소 중립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QE3 효과입니다. 하지만 QE3 효과가 연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정책이 시차를 지닌 정책인데 비해 시장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미국의 부동산 가격과 관련 산업인 모기지나 건설 중장비 등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연내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4분기에는 연말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 계절성이 존재를 합니다. 올해도 제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미 차익거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어 특별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에 따라 4분기 중립 이상의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10월 코스피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10월 초 안도랠리의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스페인의 구조의 금융 신청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의 개선이 월초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월 중반부터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수요 없는 회복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10월 코스피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선진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조치가 상단을 높이지는 못해도 주가 하단에 대한 강한 지지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업종 전략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지대로 포지션을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통신, 음식료, 유틸리티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보험 업종 역시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빨리빨리 이제 대피하는 주식을 마구 매입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포트를 짜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조금 보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재료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잘하면 이번에 50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넉 달 만에 50을 넘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9월 ISM 제조업 지수 반등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에는 다소 아직 이른감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각 지역별 ISM 제조업 지수가 부정적이었는데 전체 ISM 제조업 지수만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9월 경제 지표는 버냉키의 3차 양적 완화주 효과가 완전히 반영되기 이전 것이므로 10월과 11월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크리스마스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ISM 지수 상승의 지속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긴 하지만 너무 흥분할 때는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중요한 10월과 11월 달 ISM 제조업 지수까지 보고 나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빠르면 이번 주말에 드디어 구제금융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독일이 반대한다면서요? 예, 스페인 정부가 추가 긴축안과 경제 계약안을 공개했습니다. 스페인 재정 상황과 지금까지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볼 때 10월 중 빠르면 이번 주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상황 때문인데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고는 10월에 집중된 국채 만기 부담을 버텨내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제금융 신청 시점인데요. 10월 8일 유로 재무장관 회의 전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 빠른 협상이 가능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판 마련이라는 구제금융 ECM OMT 조합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구제금융이 지연되면 선제적 방어 역할은 사라지고 이전처럼 위기 후 대응 형태를 띠면서 기대 효과는 다소 반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해서 남은 5일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 와중에 내일 쉬잖아요. 아까 이제 올해 잘 가봐야 코스피가 205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고, 심지어 10월 달에는 10월 이제 앞이 조금 더 강하고 10월 말로 갈수록 증시가 힘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2000포인트입니다. 올해 가장 높은 것까지 간다고 해도 한 50포인트밖에 안 남았고요. 그것도 이제 10월 초반을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주 사면 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10월 전략에서 전강 후약의 전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는 경기 지표 호전 등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의 빠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호전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IT 업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IT 중에서 탑픽을 좀 꼽는다면 역시 삼성전자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보여서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스마트폰 관련주이다 보니까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밖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주들을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또 실적을 좋게 해주는 원동력이죠. 삼성전자 비롯해 IT 부품주까지 챙겨봐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이 가운데 공격적인 주식 비중은 자제하자라고 의견 주신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세고 나니까 지표 얘기가 많고요. 3분기 실적 호전 얘기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왜 공격적인 베팅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요? 예, 일단 분위기가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은 못 간다고 표현해야 될지 그거는 좀 이제 시장에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중요한 모습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각국의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얘기들로 많았다가 이제 지금부터 10월 초는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숫자로 이어지는 어떤 각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제조업 지수 관련된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나 중국, 호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월요일 날쯤에 다 발표가 됐고요. 역시나 예상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조업 자체로는 경제 지표가 지금 따라오지 어떤 기대감에 못 따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ISM 제조업 지수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는 일단 그 미국이나 어떤 서방 국가 중에 좀 한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용 관련 지표가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 주 ADP 고용 지표라든가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 관련된 지표가 또 이어질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이 고용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3차 양적 완화를 할 때 어떤 그 전제 조건들 그래서 고용이 살아나는 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가장 촉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어떤 연준의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 흐름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아직 여전히 안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MBS 그러니까 어떤 그 주택 연동된 쪽에서의 채권들을 좀 매입을 하는 쪽에서 아예 국채 매입 쪽으로 선회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도 좀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이어지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 대선 관련된 첫 TV 토론이 수요일 날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또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재정 절벽이라든가 추가적인 고용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각 후보별로 좀 그 정론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가 통화정책회의를 열면서 0.25 금리를 좀 낮추는 모습들인데요. 똑같이 어떤 그 환율 전쟁 쪽에 좀 어떤 뛰어드는 모습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과 ECB 쪽에서는 목요일날 그리고 일본은 금요일날 예정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어떤 최근에 이어지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에 같이 발맞추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기다 그 3,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의 타자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금요일날 예정돼 있고요. 발표 전에는 항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7조 5천억 정도 예상이 영업이익이 예상돼 있는데 한 2, 4분기보다는 한 1조 가까운 정도의 좀 많은 금액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항상 삼성전자는 발표 전에는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가 발표 후에는 좀 조정세를 좀 보여줬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관련된 변화가 좀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지켜보면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유동성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 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큰 만큼 어떤 지표가 개선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기업 실적들, 특히 3, 4분기는 기업 실적들이 평균적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적어도 한 2% 이상 하락할 걸로 좀 나올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만큼 기대치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낮은 상황 쪽에서 그래도 어떤 선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4, 4분기에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시장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 현재가 바닥이고 앞으로가 좀 더 나아지겠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나 어떤 기대감이 좀 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대와 현실은 좀 괴리감이 있다는 쪽에서 시장이 반영하게 되면 또다시 혼돈의 어떤 시장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떤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는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초점을 맞추면서 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015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쪽에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은 공격적으로 자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2000선 중심으로 어느 정도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2000선 안쪽으로 또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벌써 갭상승이나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절대 따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한 1950선 근접되는 어떤 6, 70선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잠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때 오히려 현금 여유 있는 비중을 그때 집중을 시켰다가 어떤 또 갭상승 비슷한 강한 자리가 나와서 2,000선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주식 비중을 줄이는 어떤 시장을 좀 이용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일단 계속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갈 거다라는 어떤 확신만 가지고 주식 비중을 꽉 채워서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주식 비중 한 50%에서 6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나머지 현금을 시장에 맞춰서 이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시장에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표든 기업의 실적이든 보고 움직이자 현금은 한 반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대형주들 보면 기아차가 좀 많이 빠졌다고 오늘 좀 뜨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역시 실적 잠정치 발표 앞두고 괜찮은 흐름 그리고 LG화학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매수세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포트 변화가 좀 있습니까? 포트 공개부터 좀 들어보죠. 예.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큰 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좀 저점 매수했었던 자동차 비중을 5% 정도 늘려놓은 것들 빼고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IT의 비중 10% 그리고 음식료 10% 정유 쪽에 10% 그리고 화학조선에 각각 한 5% 정도 그래서 한 45% 정도의 비중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어떤 LG화학 같은 쪽에서의 강세 그리고 상대적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약세 어떤 이런 쪽으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가 않는 모습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3,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만큼 오히려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형주 안에서도 일단 다 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어떤 한정된 매수세다 보니까 오히려 그 대응하시기가 좀 더 힘든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때는 항상 어떤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뽑아 놓으셨다가
오히려 주가 강할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이나 어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서 하락세를 보인 뒤 지지권의 패턴을 보일 때 그런 때 조금 비중을 늘려줬다가 단기적인 차원에서 수익질을 해서 이 단기적인 어떤 그 이익 부분을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 갖고 계신 포트 가운데 한 5% 정도 가볍게 쉬고 계신 조선주는 현금화 하실 건지, 그리고 오늘 음식료 뭐 대상이라든가 농심 너무 좋거든요. 더 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예, 지금 포트폴리오에서는 음식료 업종들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지금 뭐 대상 농심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이번에 3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나타났던 어떤 변화가 오히려 그 원자재 가격들이 먼저 선반영하고 고점에서 하락하는 어떤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비용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주가에 반영을 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강하게 분출할 때 따라가면은 어떤 단가에 대한 압력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아무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좀 단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추격 매수하시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눌림목, 특히 지금과 같은 음식료 업종 쪽에서는 약간 5일선과 11선 사이 정도가 가장 좀 어떤 눌림목의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활용해 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조선은요? 언제쯤 현금화, 이거 좀 빠르게 트레이딩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는 한 2015선 이상으로 또 한번 강하게 좀 들어온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좀 줄인 다음에 다시 어떤 시작을 좀 접근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단 한 가지 오늘 참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음식료주는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반적인 공격적인 베팅도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슬쩍 발을 빼면서 기관이 많이 파는 시점, 코스피는 2천을 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볼게요.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2000 부근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외 증시 재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 연저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일단 오늘 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일교차가 지금까지 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좁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교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점점 벌어지는 것은 추세가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점점점 좁아지는 것은 이제 뭐라 할까요? 좀 변곡점에 직면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 현재 겨우 8포인트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점점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또 한 번의 휴일이 지나고 나면은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환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할 경우에 또 반대로 이제 반등을 시작할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아마도 코스피는 상승을 지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2007년 이후로 현재까지 5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할수록 코스피 지수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수출 기업이 아마도 이제 그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악화가 됩니다. 경쟁이 떨어질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코스피는 거꾸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매도 공세가 가능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뭐 1년 전, 2년 전에 1,200원, 1,300원에서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은 뭐 투자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전하면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연중 최저가 이후에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해외 증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을 다 보시겠지만 특히 환율 움직임 한번 잘 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해야 우리 지수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추천주 점검 받아보고 싶은데요. SK컴즈 사실 8월 중순에 8,000원 밑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규로 사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건 반대고요. 이거는 어쨌든 12,000원 정도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던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00원에서 대충 12,000원이면 이제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최근에 13,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양상인데 뭐 이 정도 선이면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정리했다가 계속 가면 다른 거 잡으면 되고요. 또 내려오면 이걸 잡아 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한번 보세요. 상대적으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약해요. 기술적으로 봐도 약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웬만해서는 추세적으로 매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짧게 끊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 정도 수익 봤으니까 신규로 사지 말고 이 정도에서 팔자. SK컴즈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만한 종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뭐 하나 없을까요? 네, LG전자를 그냥 단기 매매해 주세요. 최근에 LG전자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종가에 일단은 한번 주문을 내보시고요. 안 잡히면은 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이제 모레죠. 목요일날 잡으셔도 되겠는데요. 대략 한 67,500원 정도 잡으셨다가 위아래로 5%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뭐 손절 5%, 수익 5%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중장기로 안 좋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순매수거든요. 그거에 비한 별로 또 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봄 상황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가 좀 받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확실하게 여기서 2025를 돌파하면은 공격적으로 쏘고 그게 아니면 지금은 단기로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다시 좀 사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 5% 정도만 수익률 기대하고 짧게 들어가 보자라는 공략주 설명이었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두 종목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동양증권 박흥상대지의 인터파크가 2% 정도 손실 중이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손오공은 3.2% 정도 일주일 만에 수익률 3%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진양제약은 지난주 금요일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의 한국사이버결제는 하루 만에 수익률이 10% 기록하고 있고요. 박지훈 과장의 SBS 역시 2.4% 수익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JB스탁 이정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오공이 일주일 만에 3%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목표하신 가격이 4,500원까지 조금 아쉬운 수익치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3% 이상 상승했었는데 네, 잠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소폭 밀렸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흐름이 워낙에 바닥을 지금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기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셔도 61선이 아래쪽으로 깔리면서 21선의 거래동만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려도 크게 밀릴 수가 없는 자리고 단기간에 이제 크게 슈팅은 나올 수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할 때 한 번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3,8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오공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는 RCD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낙폭과대주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제조업체고, 아몰레드 이제 시각 장비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SMD 이제 독점 공급 및 이제 LG에 안정적으로 매출체가 확보가 돼 있으면서,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아몰레드가 삼성에서 이제 투자가 지연됨으로써 실적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조금 수급이 좀 좋지가 않으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자사주에서도 매입을 하고 있고 또 갤럭시 3가 이제 계속해서 판매 호조가 있기 때문에 아몰레드 패널 쪽의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 매수할 때도 낙폭이 좀 많이 과한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메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올 때 초입 국면에서 잡는다면 좀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주가가 이제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42,000원 정도에서 거래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이제 12,000원까지.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제가 이 시간에 네오 위즈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종목은 거의 이제 뭐 한 달 만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 수익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만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18,000원 이상으로는 121선까지 18,000원 이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도달이 가능해 보이고요. 또 저점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미 상승폭의 반 정도가 조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14,000원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다음 주 목표가로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15,000원이 돌파가 된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고 2차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낙폭 과대 종목으로 ICD 주셨습니다. 일단 일주일 이상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셨는데요. 다음 주까지 목표 가격은 15,000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살짝 2천을 내주고 1998선 현재 마감 종가 형성되기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자 보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 함께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2천 원달러 환율 1,110원 연저점 뭔가 네. 이쯤에서 꽉 막혔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정도만 잘 가네요. 네,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금요일 날 실적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견조한 움직임으로 이끌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 흐름 자체가 실적 가이던스를 내기 전에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 빠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던스는 뭐 7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뭐 그 정도에 부합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그 삼성전자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추세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느낌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자체도 1,100원대가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100원이 깨지면 사실 외국인은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도 1,110원대, 뭐 1,100원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견조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2,000과 2,000에서 좀 더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환율도 1,100원 아래가 사실 외국인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사실 또 오늘의 관심주들이 많이 보이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조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조금 이제 기관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 상승이 가팔랐던 기관의 상승이 가팔랐던 그런 종목들이 개인들 위주로 이제 매수가 가담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상승 추세가 과연 이제 유지될지는 기간의 어떤 지금의 오늘 한 36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간의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버텨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조금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 기술적 매매도 필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별주는 일단 기관 수급을 잘 봐야, 우리 코스피는 환율을 잘 봐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 타이밍상 원래 오르는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개별주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개별 종목이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서울가스라는 종목입니다. 서울가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움직임이 네. 거의 없다가 최근에 조금 강력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종목도 기관이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회사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LNG를 받아가지고 일반 이제 소비자 수요자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네. 일단 해외 뭐 유전 이런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배당을 받는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현금 보유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수가는 뭐 오늘에 조금 뭐 한 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눌림목이 조금 나올 때 6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2007년에 15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지만 일단 PBR 1 정도로 잡더라도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이 걸리는 55,000원에서 56,000원, 56,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 말씀하셨던 분이 거의 안 계셨는데 네. 한국가스공사 말고요. 한국가스공사에 LNG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서울가스를 신규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존 포트를 한번 보죠.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우리 정승윤 과장님의 기존 포트에는요. 동원산업과 에스텍파마, SK마크로젠 이렇게 네 종목이 각 20%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볼까요? 자, 서울가스가 오늘 신고가 있었는데 추천을 하셨거든요. 동원산업이 지금 계속 신고가입니다. 목표가 올렸는데 그것마저 도달하고 오늘 30만 원도 찍었습니다. 손절가까지 같이 올리면서 안 팔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수익이 33% 하지만 10% 남짓 에스텍파마는 오늘 이익 실현 사인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원산업 먼저 보죠. 계속 더 가겠네요, 그냥. 네, 일단 네. 동원산업 뭐 수급이나 업황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목표가를 뭐 단기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30만 원으로 상향을 했지만 뭐 팔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증권에서 이 커버리지를 일단 냈고요. 네네. 목표가가 3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저도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감안해서 33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요. 하반기가 훨씬 성수기인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충분히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1, 2개월 더 보유하시면 33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스텍파마. 그리고 에스텍파마 오늘 조금 이제 움직임 자체가 제가 1차적으로 1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움직임 제가 19,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만 조금 최근에 이제 버거운 모습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에서 차익 실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크로젠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마크로젠 오늘 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뭐 오늘 한 5%, 6%대 상승을 하는 흐름 네. 좋고요. 전고점 36,000원 경신을 한다면 제가 제시한 목표가 3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SK는 최근에 이제 대형주 움직임 자체가 이제 2,000포인트에서 조금 눌림목을 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2,000을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는지 그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수 관련주 SKAS까지 들어봤습니다. 완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4가지로 역시 종목 수는 같고요. 에스텍파마와 서울가스가 이렇게 교체 매매된 상황입니다. 동원산업 목표가 33만 원으로 올리셨고 손절가도 26만 원으로 올려 잡고 홀딩 얘기하셨고요. 에스텍파마 10% 정도 수익 보고 팔았고 오늘 신규주는 서울가스였습니다. 눌림목 시 매수 또 다른 신고가를 목표가로 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수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